저는 아카이브 처음 선택한 것으로서 좀 친근감 있게 하기 위해서 강아지와 또 고양이 관련된 사진들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을과 예술 프로젝트를 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임동식 선생님은 토끼와 강아지를 기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진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앳된 작은 토끼를 양손에 품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같이 두 손으로 들어서 바짝 몸에 가까이 하거나 양볼 옆에 아기 강아지를 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동안 미술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대단했던 창작 능력을 보여주었던 작가의 또 다른 그런 친근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작가 선생님처럼 애완동물을 기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길렀던 애완동물은 단순히 집을 지키는 그런 주종관계가 아닌 그 가족 구성원으로서 하나였으며 저희 동생이자 막둥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계라 함은 나를 상대방에게 각인시키고 영역에 포섭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대상이 되어보기도 하고 이전과는 다른 면과 같은 다채로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1983년에서 84년 사이 함부르크에서 작업한 관계로의 사실회화 단상 시리즈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시리즈는 비둘기, 오리, 사과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 관계로의 사실회화 단상, 꽃그림과 벌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꽃을 그리고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는데 벌이 날아든 순간이 담긴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이미지, 즉 허상에 불과했던 꽃이 벌이 날아와 앉음으로써 그 순간 마치 실제 꽃처럼 인식되는 거죠. 같은 시리즈로 관계로의 사실회화 단상 참새가 있는데요. 사진 위에 그린 이 드로잉이 보여주는 것처럼 빵 조각에 먹으로 참새를 그리고 꽃을 꽂아 주었는데 실제로 참새가 그 빵을 먹이로 생각하고 다가온 거죠. 참새들이 빵을 쪼아 먹으면 그림에 불과했던 가상적인 상황에 실제로 개입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림이 사실로 전환되는 그 관계성에 대한 작업입니다. 어딘가 솔거 이야기가 연상되는 이러한 발상이 철학적이라고 느껴지면서 또 임동식 선생님의 재치를 느낄 수 있었고요. 새들의 식탁에 데코레이션으로 꽃을 꽂아둔다는 생각도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낭만적이고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두 작업이 좋았던 또 다른 이유는요. 그 발상이 실제로 실현된 순간이 사진에 담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연물은 인간의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꽃을 그려두었다고 정말 벌이 날아들었고 빵에 참새를 그려두었는데 참새가 그 주위에 모여든 그 우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상황이 담겼다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이처럼 통제할 수 없고 한없이 열려있는 자연의 상황에서 작업을 하시면서 느끼는 긴장감, 또 변화무쌍한 자연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런 작가님 작업의 묘미 또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수집된 아카이브 자료들을 보면서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대상을 재치 있게 바라보는 임동식 작가님의 시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983년 나르는 새를 닮은 나뭇잎의 사진을 보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사진만 봤을 때는 그냥 나뭇잎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나르는 새를 닮은 나뭇잎이라는 제목을 보고 난 뒤에는 임동식 선생님이 나뭇잎을 보면서 어떤 모양새로 날고 있는 새를 상상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저 역시 나뭇잎을 보면서 그 위에다 날고 있는 새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되더라고요. 우연히 길을 걷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을 발견하고 그 나뭇잎에서 날고 있는 새를 떠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연하게 평범한 나뭇잎 한 장을 보더라도 재치 있게 바라보는 시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작업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구름을 보고 공룡을 떠올린다거나 돌고래를 떠올린다거나 그런 연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하던 놀이와 임동식 선생님의 작업 방식이 조금 닮아 있지 않나 생각했어요. 저는 요즘 길거리를 다닐 때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면서 뭔가 떠올린다거나 나뭇잎을 쳐다본다거나 그런 일은 잘 하지 않아요. 어쩌면 저는 그만큼 자연이나 일상적인 풍경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임동식 선생님은 이 작업을 할 당시에 끊임없이 자연에 대한 관심, 애정,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계셨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임동식 작가님의 작업 세계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호기심이 시각적 사유로서의 의미라는 작업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손과 발과 같은 신체의 일부 또는 상추잎, 달걀 같은 자연물을 LP판 위에 올려놓고 소리를 들어보는 그런 작업인데요. 바보스럽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이 사진들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임동식 작가님의 작업은 어딘가 엉뚱하면서도 유쾌하고 또 스며들듯이 그런 미적인 포인트를 건드리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작업이 왜 좋은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명확한 이유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작가님의 순수하고 독특한 발상, 또 자연과의 어우러짐, 일상에 녹아있는 예술적 관점들이 이러한 아카이브 자료에서 잘 배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1984년 함부르크에서의 음향 드로잉 작품 및 사진을 보면서 임동식 작가님의 독특한 발상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했는데요. 음향 드로잉은 색연필, 볼펜, 붓 같은 기본적인 그림 도구들로 종이 위에 드로잉을 하면서 생기는 마찰 소리를 시각화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들어서 익숙해졌던 소리,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한 적 없었던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청진기로 자세히 들으면서 드로잉을 했다는 점에서 임동식 작가님이시기에 할 수 있는 재치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임동식 작가님이 자료에 적어두신 바와 같이 그림과 소리, 눈과 귀의 접목을 시도를 하시면서 임동식 작가님 마찬가지로 순간적인 몰입과 유희에 가까운 수행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기준에서 지금까지 언급한 임동식 작가님의 작업들은 잉여적인 활동에 가깝잖아요. 나뭇잎을 보고 새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발가락의 소리, 상추잎의 소리, 또 색연필의 소리를 듣는 등의 활동이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어렸을 때 즐겼던 상상의 즐거움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나 작은 자극들에 반응하며 느꼈던 즐거움은 성인이 되어가면서 대부분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어쩌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이겠죠. 제가 좋아하는 임동식 작가의 아카이브를 선택하기에 있어 정말 여러 작품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그중 임동식 작가님이 1994년 공주 원골에 계실 때 PBC 벗어나기 작은 행이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작가가 푸른빛을 띠는 비닐봉지에 왼손을 넣고 쥐락펴락하며 오른손으로는 힘껏 그 비닐을 잡아당겨 뚫고자 하는 10장가량 되는 사진입니다. 어찌 보면 평범한 동작이지만 맨살 손 전체에 느껴지는 힘과 동시에 플라스틱 비닐의 팽팽한 느낌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의 의미 중 하나가 unnatural 혹은 not real 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면 플라스틱 백 속 맨손으로 하는 간결한 퍼포먼스에서 비자연적 상황에서 부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과 본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몸부림. 하지만 그것이 마냥 쉽지만 않은 현실 등이 연상됩니다. 저는 PBC 벗어나기 작은 행위를 보는 순간 너무나도 미미한 몸짓에서 커다란 저항감을 느끼며 왠지 바보스러우면서도 애처로운 느낌이 들어 이상하리 많지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렇듯 임 작가님의 예술세계 저변에는 도시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 문화와 정서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이를 잘 표현한 작가님의 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990년에 쓰신 시멘트, PVC, 그리고 정서입니다. 시멘트 숲 시대에 썩어 추한 화장을 하고 있는 것은 금강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다. 반듯반듯한 선으로만 지어진 비정서적 환경 가운데 쌩쌩거리며 굴러가는 자동차 소리를 일상화된 기분으로 대하며 살아야 되는 시대의 주인공들의 묘한 표정은 그것은 냉랭한 직선의 시멘트 사각 건물의 모습을 닮아 웃고 있다. 덧붙여 못소리들마저 구성지고 인정스러웠던 맛은 사라지고 고음만이 강조된 스피커의 금속성을 방불케 하는 비인간성의 침체 현상이 귀를 울리는데 그 눈빛은 PVC 유리에 반짝이는 모습을 닮았다. 즉, 쏘아대는 빛은 있지만 영롱한 자연빛을 잃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이들의 흑장난은 지저분하여 허용될 수 없는 비문명적 상태로 취급되며 예쁜 모양으로 포장된 상자를 뜯으며 나오는 쇠 혹은 PVC로 된 장난감을 사랑하며 아이들의 정서가 자란다. 로봇, 권총, 괴물 모양의 인형과 칼들과 재미있게 놀면서. 덧붙여 제가 정말 우열을 가릴 수 없이 사랑하는 작가님이 1994년도에 하신 가을 대청호, 녹슨 쇠모자를 쓰다를 포함한 여러 아름다운 퍼포먼스 장면을 모아 좀 더 커다란 스크린에 투사하여 전시해서 선보입니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가을 대청호 녹슨 쇠모자를 쓰다에 대해서 저도 많은 감동을 느꼈는데요. 이 작업은 작가님께서 대청호를 가셨다가 버려진 쇠통을 발견하고 머리에 쓰고 걸어가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눈, 코, 입이 쇠통으로 인해 가려져 있는데 저는 이 사진에서 본연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날 것의 자연과 날 것의 몸으로 마주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즈의 마법사에서 양철 나무꾼이 양철로 변해버린 심장 때문에 사랑의 감각,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처럼요. 임동식 작가님이 인공물을 자연물과 대조하시면서 신의 입김으로 사는 우리들처럼 생기지 않은 것들이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던 작업입니다. 임동신 선생님은 야투 멤버들과 함께 1988년 11월 대전문화원 화랑에서 세 곳의 섬으로부터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전시 당시에는 작품이 걸려있던 전시 공간과 리플렛 등의 전시 자료가 완성된 모습으로 관객에게 보여졌을 텐데요. 이번 전시를 기획했던 담당자들은 임동식 선생님의 작가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기획자로서의 임동식의 행보를 남겨진 자료를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 카탈로그 기획안 아카이브 자료를 확인해 보면 임동신 선생님의 리플렛 내용과 더불어 페이지 구성, 이미지와 글의 배치, 글자의 폰트와 같은 세세한 사항까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수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내내 저희의 기획 업무의 동일선상으로 기획자로서의 임동식이라는 역할을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었으며 당시 기획 자료와 방식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금과 같은 간편하면서 전문화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가 없는 수작업으로 직접 계획하신 걸 보면 정말로 수고로운 작업을 했었다는 생각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